어느 소년이 자기 아버지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소년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윽고 수술복 차림을 한 키가 큰 외과 의사가 수술대 근처로 다가오더니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내 아들 길동이 아냐? 이 소년은 키가 큰 외과 의사와 어떤 관계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프레임의 법칙 소개해드렸지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프레임의 법칙. 이 프레임의 법칙을 잘 생각하신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영상 끝까지 잘 보세요. 아귀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아귀돼지 삼형제 중 첫째, 둘째 돼지는 나쁜 늑대에게 잡아먹히는데 셋째 돼지는 기지를 발휘해서 늑대를 잡고 뱃속에 있던 첫째, 둘째 돼지까지 구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돼지편에 서 있는 누군가가 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늑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늑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이들의 그림책인 늑대가 들려주는 아귀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알렉산더 울프. 나는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마도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늑대가 돼지나 토끼같이 귀엽고 조그만 동물을 먹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원래 우리는 그런 동물을 먹게끔 되어 있거든. 너희들이 치즈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를 커다랗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진짜 이야기는 재채기와 설탕 한 컵에서 시작됐단다. 늑대가 할머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 때였다. 당시 늑대는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는데 때마침 설탕마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 살고 있는 지푸라기 집 돼지에게 설탕을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재채기가 나오는 것이다. 재채기 한 번에 지푸라기 집은 몽땅 무너지고 그 한복판에 아기 돼지가 있는 것이다. 그때 늑대가 하는 말, 집더미 속에 먹음직스러운 햄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건 어리석은 일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먹어버렸지. 이번엔 나무로 지은 두 번째 아기 돼지 집으로 갔지만 역시 설탕은 빌리지 못하고 재채기 때문에 무너진 집 안에서 죽은 아기 돼지를 발견한다. 너희도 알지? 음식을 바깥에 그냥 놔두면 상하고 만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그걸 먹어 치우는 것 뿐이었어. 설탕을 얻지 못한 늑대는 역시 셋째 돼지네 집에서도 설탕을 얻지 못하고 대신 멋진 생일 카드나 만들어야겠다며 발을 돌린다. 그때 하필 재채기가 다시 나오고 그 안에서 돼지의 고함 소리가 들린다. 너희 할머니 다리나 부러져라. 감히 가족을 건드리다니. 하필 그때 재채기까지 왜 나오는 건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나 돼지집을 부수려던 늑대는 결국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 그리고 늑대의 마지막 말. 나머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야. 늑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똑똑한 늑대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래도 늑대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상황에서건 내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문제의 답. 소년과 키가 큰 외과 의사와의 관계는 아들과 엄마, 그러니까 모자 관계였습니다.
라임의 책다락방 다음에 또 만나요.